아버지, 제가 아니에요. 전부 김선재 변호사가 시킨 일이란 말입니다. 민경채의 절규가 민두식 회장의 집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붉게 달아오른 민두식 회장의 얼굴 앞에서는 방금 전까지 사장 취임의 단꿈에 젖어있던 그녀의 의기양양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민경채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책상 끝을 붙잡으며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민두식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닥치지 못할까? 너가 저지른 짓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제 와서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게냐?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쳐? 너가 그러고도 내 딸이야? 아닙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저는 그저 김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그가 성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민경채의 목소리는 절망 속에서 갈라졌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남자, 자신의 성공을 약속했던 김선재가 자신을 이토록 완벽한 나락으로 밀어넣고 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억울함이었지만 그 눈물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완벽하게 조작된 진실 아래 민경채라는 이름의 주범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그 운명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 날이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 스튜디오의 조명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 민강유통의 차기 사장 자리가 결정될 수도 있는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민경채였습니다. 그녀는 최고급 겨울 패딩 라인업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강유통의 민경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겨울을 책임질 정말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민경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그녀의 미소는 화면을 장악할 만큼 화사했습니다. 그녀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제품을 소개했고 그녀의 모든 몸짓에는 철저히 계산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에 화답하듯 실시간 댓글창은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와, 민경채 씨 오늘 미모 미쳤네요. 패딩이 사람 빨갛네. 디자인, 가격,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바로 주문합니다. 역시 민강유통. 믿고 삽니다. 벌써 품절될까봐 조마조마하네요. 댓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칭찬 일색이었고 화면 한쪽에 표시된 판매 수량은 무서운 속도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채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 여러분. 벌써 이렇게 많은 분이 주문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스튜디오 한쪽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김선재가 차가운 미소로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몇 번 움직이자 작전 1단계 성공, 2단계 개시라는 메시지가 수십 명의 누군가에게 동시에 전송되었습니다. 김선재의 계획은 이제 막 첫 발을 떼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민경채의 방송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두 번째 주자인 루시아 백설이의 코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상품은 정성껏 만든 해물탕 밀키트였습니다. 쇼호스트 김지연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방송 직전 펑크를 내는 바람에 백설이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방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민강유통의 백설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신선한 해물탕 밀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백설이는 긴장했지만 자신의 제품에 대한 확신으로 또박또박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댓글창의 분위기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해산물 색깔이 왜 저래? 하나도 안 신선해 보이는데. 저 가격에 저 구성? 완전 눈속임이네. 동네 시장 가면 저거 반값에도 사겠다. 쇼호스트도 없이 혼자 나와서 뭐 하는 거지? 방송 준비가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닌가? 방금 전 민경채의 방송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날카롭고 악의적인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인신공격과 근거 없는 비방이 마치 전염병처럼 댓글창을 뒤덮었습니다.
백설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하지만 이 해산물들은 오늘 새벽에 직접 공수해 온 정말 신선한 재료들입니다. 제가 직접 맛을 보면 여러분의 생각도 분명 바뀌실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댓글창에 새로운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먹어봐요. 진짜 맛있으면 한 그릇 다 비울 수 있겠지. 저거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못 먹는 거 아니야? 일부러 안 먹으려고 밑밥 까는 거 아님? 못 먹겠으면 그냥 방송 접어요. 시간 아깝게. 상황을 지켜보던 문태경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댓글들의 패턴이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특정 단어와 문장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비난의 논리 또한 서로 복제한 듯 똑같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지휘자의 손짓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문태경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악플러들의 소행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백설이는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면 자신의 제품은 물론 자신의 노력까지 모두 거짓으로 매도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성과 책임감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안 돼, 먹으면 큰일 나.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수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해물탕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직접 한번 맛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께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후의 그리고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백설이는 끓어오르는 해물탕에서 새우 한 마리를 건져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첫 숟가락을 넘기는 순간 그녀의 모간이 타는 듯한 감각과 함께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국물이 정말 시원하고 해산물도 아주 신선해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지만 흥분한 시청자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선재는 모니터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댓글창의 요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거 한 입 먹고 뭘 알아요? 제대로 먹어봐요. 국물까지 다 마셔야 인정. 백설이는 이미 숨이 가빠오고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아나는 끔찍한 감각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숟가락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결국 마지막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은 직후 백설이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으악! 사람 쓰러졌어. 백설의 씨, 괜찮으세요?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스태프들의 비명과 다급한 목소리가 뒤엉켰고 방송은 그대로 중단되었습니다. 김선재는 그 혼란을 뒤로한 채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오직 차가운 계획 성공의 희열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완벽한 계획이 실은 자신의 파멸을 향한 카운트다운의 시작이었음을 말입니다. 백설이가 응급실로 실려간 후 민강유통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소집된 임원회의에서 민두식 회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라이브 커머스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지. 이번 라이브 커머스는 민경채 팀의 압도적인 승리다. 판매량, 시청자 반응, 화제성 모든 지표가 민경채의 완벽한 승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아버지? 그리고 임원 여러분. 이래도 제가 민강유통의 사장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소비자들이, 시장이 저 민경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숙적 같았던 백설이를 꺾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에 그 역시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한쪽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문태경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승리야. 문태경은 그날 이후 아무도 모르게 사건의 진실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방송 당일 갑자기 사라진 쇼호스트 김지연이었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그녀가 칩거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냈습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김지연의 앞을 문태경이 막아섰습니다. 김지연 씨, 잠깐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김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는 듯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구신데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저는 민강유통의 문태경입니다. 신뢰가 생명인 쇼호스트가 방송을 무단으로 펑크낸 대가가 얼마였는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문태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뒷걸음질치며 부정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정말 몸이 아파서. 법적으로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김지연 씨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그냥 돌아가면 앞으로 2번 다시는 카메라 앞에 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김지연의 양심을 건드리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결국 김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김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선재 변호사라는 사람이 찾아와 평소 출연료의 5배에 달하는 돈을 주며 방송에 나가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민강유통의 법무팀장이라고 했어요. 이 돈만 받고 조용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다 해결될 거라고. 그래서 저는 문태경은 그녀의 증언을 조용히 녹음하며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혹시 댓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던가요? 김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기가 아는 댓글 조작 업체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곳을 연결해줬습니다. 문태경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꼬리가 잡힌 것이었습니다. 그는 김지연에게서 넘겨받은 연락처를 들고 곧장 댓글 조작 업체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문태경은 김선재의 이름으로 오고 간 거래 내역, 상세한 조작 지시서, 그리고 계좌, 이체, 기록까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뽑기 조작으로 백설이를 불리한 위치에 몰아넣고 쇼호스트를 매수해 혼란을 야기했으며 댓글 부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심지어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일부러 해물탕을 먹도록 유도하여 생명까지 위협한 데 모든 범죄의 중심에 김선재가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확보한 모든 증거를 들고 민두식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이번 라이브 커머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조작된 한 편의 연극이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문태경이 내민 증거들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미친놈이 감히 이런 짓을 벌여. 당장 김선재 그놈을 끌고 와. 하지만 김선재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그가 한국을 떠났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김선재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경채 씨는 아직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문태경의 말에 민두식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 끔찍한 계획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들은 명백했습니다. 게다가 백설이가 병원에 입원까지 한 마당에 이 일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문태경은 의도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모든 계획은 김선재가 주도했으며 민경채는 그의 계획에 동조하고 이용당한 조력자에 가깝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문태경은 굳이 민경채를 변호해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이 범죄의 공범이었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백설이를 위험에 빠뜨린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두식 회장의 분노는 고스란히 민경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얼굴 2번 다시는 회사에서 보기 싫으니 당장 해고시켜버려.
그렇게 모든 이야기는 처음에 그 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민경채는 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아버지가 내린 긴급 해고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전 정말 억울해요. 이건 함정이에요. 김선재가 꾸민 짓이라고요. 민경채는 끝까지 항변했지만 김선재는 사라졌고 모든 증거는 그녀를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백설이에게도 모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게 조작이었다고요? 문태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다면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백설이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 안도감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에요. 자신의 실력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김선재의 치밀한 계획은 그의 도주와 민경채의 파멸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며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민경채라는 큰 장애물을 제거한 백설이와 문태경은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인 민두식 회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다음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김선재와 민경채의 추악한 욕망이 만들어낸 라이브 커머스 조작 사건. 돈으로 쇼호스트를 매수하고 댓글 부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했으며 심지어 알레르기가 있는 루시아에게 해물탕을 먹여 목숨까지 위협하는 등 그들의 악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태경의 끈질긴 추적 끝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되고 결국 민경채는 사장 자리에 오르자마자 해고당하는 통쾌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제 루시아와 문태경은 민강 유통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